남편 당근의 비밀 3탄, 아내의 이야기. 결국 나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다. 나는 요즘 매일 같은 질문을 품고 산다. 이 사람과 앞으로도 살아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웃음 없는 집, 의심이 일상이 된 결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 내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다. 남편은 겉으로는 변한 게 없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와 가끔 장난치며 웃는다. 마치 평범한 가장인 척 행동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웃음 뒤에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걸. 한번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눈을 감으려 해도, 귀를 막으려 해도 이미 내 안의 의심은 독처럼 퍼져 있다. 아침마다 휴대폰 검사를 한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건넨다. 처음엔 그 모습에 잠시 안심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정말 바람을 피울 사람이라면 나에게 건네는 이 휴대폰은 이미 철저히 세탁된 것일 거야. 결국 내가 하는 건 나 스스로를 달래는 일. 그래도 내가 확인했으니 오늘은 괜찮다라는 자기 위안뿐이었다. 며칠 전 아이가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엄마, 웃어. 엄마 요즘 왜 자꾸 울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5살 아이가 부모 사이의 공기를 가장 먼저 읽어낸 것이다.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아이는 안다. 엄마가 웃고 있어도 마음은 웃고 있지 않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남편인지 아니면 무너지는 가정을 애써 지탱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걸. 아이를 위해 참고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나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여전히 내 편이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의심하니?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꼬아서 보니? 내가 남편을 못 믿으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야.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정말 몰라서 저러실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결혼 전 내가 파혼을 고민했을 때도 같은 말이었다. 그냥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다. 남자란 원래 다 그렇다. 눈 한번 감아라. 나는 그 말을 믿고, 아니, 그 말에 떠밀려 다시 받아줬다. 그리고 지금 3번째. 용서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용서는 이제 내 삶을 갉아먹는 칼이 되어버렸다. 며칠 전에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 내 인생이 먼저야.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다. 왜냐면 결혼 후로 나는 내 인생을 한 번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항상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로 내 마음을 밀어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나는 요즘 변호사의 명함을 가방 속에 넣고 다닌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상담을 받아보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건 아직 두렵다. 아직은, 정말 아직은. 하지만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 건 사실이다. 남편과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이 상상되지 않는다. 같은 집에 있어도, 같은 침대에 누워도 우리는 너무 멀다. 멀어도 이렇게 멀 수 있을까 싶다. 남편은 요즘 나를 달래려 애쓴다. 꽃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엔 아이와 나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가기도 한다. 겉으로 보면 노력하는 남편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진심을 느낄 수가 없다. 이번만 넘어가면 또 괜찮아지겠지. 그런 계산이 깔려있는 게 느껴진다. 용서가 빚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끝난 것이었다. 밤마다 나는 잠들지 못한다. 남편이 옆에서 고르게 숨 쉬고 있어도 나는 눈을 감지 못한다. 그 숨소리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진다. 이 사람이 왜 내 옆에 있는지, 왜 아직 이 결혼을 붙들고 있는지 끝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어쩌면 나는 지금도 답을 알고 있다. 나는 이미 사랑을 잃었다.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남은 건 집착과 두려움, 그리고 아이에 대한 미안함뿐이다. 하지만 아직 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아이의 웃음이, 세상의 시선이 나를 붙잡는다. 조금만 더 버텨볼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끝낼까? 이 두 목소리가 매일같이 내 안에서 싸운다. 결국 나는 아직도 멈춰 서 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일이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남편의 이야기. 자기 합리화의 최고봉 마이너스다 너 때문이야.
나는 요즘 집 안에만 있으면 숨이 막힌다. 벽이 다가오는 것 같고 바닥이 꺼지는 것 같다. 아내는 나를 의심한다. 아침마다 내 휴대폰을 검사한다. 나는 건네준다. 숨길 게 없다는 듯 당당한 척하며 건넨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느낀다. 나는 마치 학생이다. 숙제를 검사받는 학생. 틀리면 혼나는, 점수 매겨지는 학생. 내가 이 집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나는 그날 하루 안심할 수 있다. 아내가 미간을 찌푸리면 나는 숨이 막혀온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된 걸까? 사랑스런 그녀 이제는 만나지 않는다. 아니 못 만난다. 여러 가지 방법이야 있겠지만 의심을 거두지 못한 아내가 흥신소라도 맡겼다면 가끔은 만나고 싶을 때도 있었다. 숨통을 트고 싶어서.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었다. 이 집안 자체가 이미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자극적인 걸 찾아 헤맸다. 돈은 있었다. 주식으로, 코인으로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벌었다. 사실 이 돈을 나눠주기 싫어서라도 이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많아지니까 세상이 재미없어졌다. 일이 무의미했다. 가정도 일상도 다 흐릿하게 느껴졌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오직 자극 속에서뿐이었다. 그래서 도박을 했다. 심심풀이로 시작했다. 누군가에겐 미친 짓일지 몰라도 나에겐 숨 쉬는 방법이었다. 돈을 따면 짜릿했고 잃으면 더 뜨거워졌다.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죽은 듯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아내는 나를 의심했다. 아이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이 집의 공기를 견딜 수가 없었다. 아내는 말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은 맞다. 하지만 나도 억울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돈을 벌었고 미래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숨 쉴 틈도 없다. 날 이렇게 만든 건 다 아내다. 아내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숨막히게 살지도 않을 것이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잠깐이나마 숨통이 트인다. 어머니는 내 편이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의심하니? 네가 남편을 못 믿으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야. 그 말은 나를 살려준다. 누군가라도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날 밤 집은 더 지옥이 된다. 아내는 내게 화를 쏟아낸다.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좋아? 너는 왜 내 편만 찾니? 나는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 나는 억울하다. 아내는 나를 믿지 않는다. 당근에서 만난 사랑스런 그녀는 그냥 아내의 의심이지 들켰다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아내는 나를 궁지로 계속 몰아넣는 기분이다. 참을 수 없이 답답하다. 내 편은 오직 어머니뿐이다. 그게 뭐가 잘못인가? 그런 날이면 아이가 방구석에 숨어든다. 숨죽이며 눈치를 본다. 내가 소리 지를까봐, 엄마가 울까봐. 그 눈빛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버지로서 나는 이미 실패한 건 아닐까? 나는 혼란스럽다. 나는 잘못을 했는가? 도박을 시작한 건 내 선택이다. 맞다. 아내를 속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외도를 하지 않았다. 집을 버린 것도 아니다. 돈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도 나는 이 집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 나는 두렵다. 아내가 정말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안다. 가방 속에 변호사 명함을 넣고 다닌다는 것도 눈치챘다. 나는 겁이 난다. 모든 걸 잃을까봐, 아이를 잃을까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숨막히는 집에서 영원히 갇혀 사는 것도 두렵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박을 끊어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어떻게 메꿔야 할까? 다시 일에 몰두하면 나아질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를 만나서라도 숨통을 트여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아이 얼굴이 떠올라 멈춘다. 아이에게는 나는 어떤 아빠일까? 무서운 아빠일까? 아니면 아직은 웃어주는 아빠일까? 나는 그 답이 두렵다. 매일 밤 아내는 내 옆에 누워 눈을 감지 않는다. 그 숨소리가 다 들린다. 그 불신이 다 느껴진다. 나는 등을 돌리고 누운 채 가만히 숨을 죽인다. 그 순간마다 생각한다. 이대로 끝내야 할까?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솔직히 답을 모른다. 다만 하나는 안다. 나는 심심해서 죽을 것 같다. 내 안의 공허가 나를 삼키고 있다. 그리고 이 공허를 메우지 못한다면 나는 언젠가 정말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나는 오늘도 묻는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가족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놓아줘야 할까? 아이의 눈빛을 떠올리면 차마 손을 뗄 수 없는데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보면 버틸 힘이 없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나는 오늘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간다. 상간녀의 이야기.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하여. 아니, 나의 미래를 위하여. 가끔, 아주 가끔, 오빠에게 연락이 온다. 예전처럼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마저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덤덤하게 건네는 몇 줄짜리 메시지? 나는 그 연락을 받을 때마다, 잠시 들뜬 마음과 동시에, 깊은 허무함을 느낀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연락이 와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오빠가 잠깐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내게 보낸 신호일 뿐인데, 나는 여전히 그걸 놓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애써 기다려야 하는 내 모습이 솔직히 한심하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 알았다. 남편에게 매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으니까 내가 무슨 옷을 사든 어디에 돈을 쓰든 결국은 남편이 준 생활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가와 불륜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숨통을 틔워보려 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다. 얻은 건 상처와 후회, 그리고 이렇게 나 혼자 울컥거리는 시간뿐이다. 그런데 웃긴 건 그 와중에도 나는 중고거래 앱에 매달린다. 쓰다 남은 물건들을 내다 팔고 누군가와 몇천 원, 몇만 원 흥정하면서 잠시나마 내가 번 돈이라는 착각에 취한다. 그 푼돈에 즐거워하는 내 모습이 요즘 들어 더더욱 초라하고 한심해 보인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 기뻐했던 걸까? 남편 몰래 버는 그 작은 돈이 마치 자유를 얻은 듯 나를 들뜨게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궁핍 속의 환상에 불과했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불륜도 가정생활도 결국은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야 당당해진다는 걸. 남편에게 매달리며 사는 순간 나는 늘 작아졌다. 오빠와의 관계에서도 나는 늘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었다. 당당하지 못한 관계였다. 경제력이 없으니 내 감정조차 힘을 잃고 흔들리기만 했다. 세상에 널린 게 남자라는데 왜 나는 꼭 남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오빠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렸을까? 돌아보면 그 집착이야말로 가장 한심한 내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오빠가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마음을 다 주고 나서 끊어내려니 그 공허함이 날 집어삼킨다. 헤어진 뒤의 공백은 상상보다 훨씬 컸다.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오빠가 연락하지 않았을까? 알림창이 켜져 있지는 않을까 확인한다. 매번 실망하면서도 다시 반복한다. 이런 내가 바보 같지만 감정이라는 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는 혹시라도 다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절대 마음을 다 주지 않으려 한다. 깊은 관계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냥 그날 하루 즐겁게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길 거나 즐기고 끝내야지. 원나잇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있다. 그래야 이렇게 미련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아직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오빠의 잔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생각을 한다. 내 시간을 채워야겠다. 하루 3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싶다. 오래 일하면 남편 눈에 띌 테고 그러면 너도 버니까 생활비 줄이자 라는 말이 돌아올 게 뻔하다. 그게 싫다. 내 노동이 생활비 보조로 전락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용히 나 혼자만의 작은 돈을 벌고 싶다. 그 돈으로 뭔가를 배우고 싶다. 지금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 요리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다. 단지 확실한 건 남편이 모르는 나만의 능력, 나만의 힘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남편도 오빠도 아닌 나 자신으로 설 수 있는 무언가다. 하지만 솔직히 아직은 너무 막막하다.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섭고 초라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그래서 더더욱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해보고 싶다. 돈을 벌어야 한다. 적더라도 내가 번 돈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조금씩 나를 세워가야 한다. 사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사랑도 관계도 결국은 힘의 균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당당해지려면 돈이든 능력이든 뭐라도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늘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혹은 기다리는 사람으로만 남게 될 테니까.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싶다. 오빠의 연락에 흔들리지 않는 나. 남편의 시선에 갇히지 않는 나.
푼돈에 기뻐하며 위로받지 않아도 되는 나. 그게 가능할까? 지금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되고 싶다. 언젠가는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남편 당근의 비밀 3탄까지 들으셨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시리즈로 몇 편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나눠주세요.